자,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여전히 헌재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침묵이에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브리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의원님은 지금 이 헌재 모습, 이제 브리핑룸을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생생하게 또 보고 계시기도 한데 네. 브리핑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군요. 일단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고가 돼서 지금 기다리는 그렇진 건 않습니다. 아니고. 예. 네. 저희가 항상 대기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뭐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변론 종결하고 지금 35일이 지났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달라진 건 지금 없고, 물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것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 예. 이후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매 주말이 지나면서 이번 주는 되려나 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돼서 너무나 화가 나고 네.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아,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네. 이게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국민들이 더 큰 네. 스트레스,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 어떤 우울감, 스트레스, 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표출하시고 집회 현장이나 네. 이렇게 다르고 우리 주민들을 만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살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되냐고 너무 좀 저희들로서도 가슴이 아프고 예.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화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이게 동네에서 뭐 저를 알아보신 분이 네네. 도대체 언제 되냐고, 그렇죠. 언제 헌재가 선고하냐고 이런 말씀을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이 뚜렷한 답을 뭐 낼 수 뭐 될 없을 수는 거라고 없죠. 생각해도 예. 물어보면서 이렇게 어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저도 이제 될 겁니다. 네. 뭐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네. 뭐 진짜 헌재가 네. 아무런 뭐 조치 안 하고 이러면은 결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다 같이 드리거든요. 그렇죠. 헌재가 만약에 윤석열을 되돌려 보낸다든지 네. 시간을 끌어서 계속해 4월 18일 이후에 결정을 안 낸다고 하면 헌재는 더 이상 존재 여지가 없는 거고요. 헌재는 역사에 사라질 겁니다. 역사에 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 그것을 참고 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여러 가지 결연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연한 마음 가지고 계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8명 8대 0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힘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5대 3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이제 6명의 탄핵 선고, 탄핵의 인용에 찬성하는 6명을 못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5대 3까지 돼 있어서 이러다 기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하고 계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정보가 나오냐에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네.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잘 되면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5대 3인 것 아니냐는 기준을 세우고 그걸 기초로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돼서 당연히 8대 0인 상황이면 그건 뭐 좋은 거고 그러나 5대 3인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선 의원들도 그래서 저번에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그렇죠. 놓고 네. 그러니까 5대 3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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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3 그거 저쪽에서 만들어서 뿌린 얘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게 뭐 정말이면 진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6대 2까지만 되면 이제 예. 뭐 인용이 되는 거니까 문제 없는데 5대 3 그거보다 더 최악은 없을 거고 5대 예. 3인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심판기를 선고기를 잡는다. 예. 그러면 그건 100%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대 3인 상황에서는 선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용을 주장하는 5명이 있다. 예를 들어 5대 3이라면 그러면 나머지 5대 3인 채로 기각될 거면 왜 그것을 기각을 하고 나가겠습니까? 문영배나 이미선 재판관이 그냥 안 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복귀가 더 늦어지고 네. 자기들은 그 결정문에 이름을 쓰지 않고 예. 윤석열이 돌아갔을 때 계엄을 또 일으켰을 때 자기들이 적어도 그 이름은 안 남기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굳이 선고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선고기를 잡으면 저거는 결과가 좋을 것인데 네. 그래서 선고기를 안 잡는 것이 역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그렇네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을 때 네. 그 주 안에 선고기를 잡히지 않는다면 그건 사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네.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에서 뭐한데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 조악하다. 예, 우리가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관들의 논리를 볼 때 그분들이 지금 기각을 의견을 쓴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4명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명. 그 네 분의 기각 의견이 네. 법조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예. 고 하면서도 그게 탄핵시킬 만한 파면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뭐 아예 파괴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류의 이렇게 네. 이유를 들었는데 읽어보면 저희들이 이거 억지로 이렇게 넘어간 논리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판결문을 보면. 근데 제가 그 결정문을 보면서 야 이게 억지로 고육주책으로 기각을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보수적인 재판관들하고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런데 그 어떤 타협의 결과로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윤석열을 선고하기로 했건 아니면 이 정도 타협하면 저쪽에서 곧 윤석열 선고기를 잡겠지라고 짐작을 했건 간에 그 주 정도에는 선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한덕수를 돌려보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에 안 나면 적어도 속였거나 아니면 오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이제 지금 오늘 왔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고가 생긴 건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5대3인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실천적인 플랜으로 돌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플랜으로 돌입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했지만은 네. 내일까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네. 이거 중대한 결정한다. 네. 결국 뭐 탄핵을 염두에 두는 그런 발언을 보이는데요. 저는 당연히 탄핵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지금 네.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이상 됐지 않습니까? 돌아온 지 일주일 됐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 위헌이라는 취지로 했다면 네. 돌아온 날 바로 임명을 했어야 돼요. 아. 근데 이미 7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태에서 안 한 것은 명백하게 한덕수 재판관의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그냥 탄핵 사유입니다. 파면 사유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탄핵에 대해서 탄핵들이 오히려 정당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라도 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을 지키지 않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예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대놓고 야 니네들은 떠들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셈이죠. 일개는 아니고 이제 그냥 다른 대부분의 여러 공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게 다 징계받고 오히려 파면받고 할 짓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국가 전체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죠. 아하. 그렇다면 정부가 왜 있고 국가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덕수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바로 오늘 본회의 열어서 탄핵 결의하고 탄핵 그 부의하고 24시간 후에 결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최상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하고 또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최상목은 당연히 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을 해서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권한대행이 나오면은 이주호 당신도 권한대행 임명해라.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결정한 사안이니까 정말 임명을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권한대행이 되고 최소한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도 안 하면 네. 저는 그 강력하게 그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시간 끌 거 없이 예, 바로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지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마흔역이 임명될 거다 이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예.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안 그게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법원 예. 그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완전히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견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 견제할 권한인 탄핵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뭐 줄탄핵이니 이런 프레임은 정말 내란 세력들이 그냥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지금 혹여 윤석열을 네.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위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헌재가 확인도 해준 네.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겉으로는 네. 줄탄핵이니 뭐 민주당이 뭐 하니 이런 말을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도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도를 걷는 것, 법적으로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도 하고 질타를 하는 것 그것이 또 맞는 길이겠죠. 저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그것이 탄핵을- 국가 기강을 잡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국가 기강을 잡는 일이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언급도 하셨지만은 뭐 민주당 초선 또 이재명 대표 네. 다 뭐 해가지고 내라는 뭐 고발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또 뭐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거기는 뭐 아무 말이나 떠드는 아무 말이다. 단체 곳이니까 그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내란죄가 그 사람들 다 그 검사 출신이고 그렇네요. 법률가잖아요. 내란죄 구성 요건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내란죄가 되는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변호사가 내란죄가 되지도 않는데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무고 행위네요. 그것도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형법에 있는 내란죄 규정을 수도 없이 읽어봤을 겁니다. 왜? 우리가 내란죄 지금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자기들 얘기- 되는지 안 되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란죄 구성 요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우리가 무슨 뭐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리고 국헌문란입니까? 그게 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그렇네요. 어떻게 국헌문란이고 고발을 하는 것이 어떻게 폭동 같은 것인지 네. 양심에 너무 꺼리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네. 바로 이건 좀 무고로 대응할 일이다. 무거죠. 네. 최상의 법률가들이 그거를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사람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거 그거 처벌하라고 있는 게 무고죄 아니겠습니까? 무고로 당장 고발해야죠. 하라고 하십시오 고발. 네, 무고로 네. 할 거다, 대응할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5대3 그러니까 되드락 최악 상황까지 대비해서 마은혁 재판관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따르는 거고 네. 헌재 결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5대3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더 중요해진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5대3이면 당연히 더 그렇죠. 네, 더 그런 상황이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좀 안 되고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까지 4월 18일 이후에 물러나게 된다. 네. 4월 18일까지 끄게 된다면 네.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짜 파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파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당연히 지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문영배, 이미선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다. 네. 이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지만 이 내란 세력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개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네요. 마은혁 재판관 말고도 정계선, 조한창 네, 거기도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2명 임명됐고 네, 마은혁 재판관도 지금 헌법재판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럼 법이 어떻고 난 모르겠고 또 임명한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럼 진짜 막 하자는 집단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마 임명하면 당연히 저는 임명을 누구를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뭐 대리인단에 막 진짜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변호사들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게 국회 동의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전히 파국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결정이 당연히 나야 되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가용한 총 자산을 총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18일 지나가면 무슨 뭐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절단난다. 지금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네. 그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4월 18일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혹시나 시간 끌고 있거나 5대3이어서 3에 속하는 헌법재판관들은 그 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딛고 있는 그 자리, 그분들이 딛고 앉아 있는 그 어떤 헌법재판관이라는 그런 직책이 법 없이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법 안에서 자기들의 권위도 인정되고 그래도 월급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직업적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인 그 어떤 편향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명심해야 될 겁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그래서 일이다. 진짜 비상 상황입니다. 이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 어떤 당연론적으로 헌재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그런 설립 취지를 생각한다면은 네. 4월 18일 전에 당연히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는데.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은 그래도 법관을 몇십 년씩이나 했는데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어떻게 기각 판결을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8대0 만장일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8대0 했고. 만장일치 당연히 예상했었고 그거는 네. 일반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서는 가능한 얘기는 이미 지금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 저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겠지만 예.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만으로 인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이 과정이 나중에 결국은 다 밝혀질 겁니다. 이게 지금이야 알 수가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역사가 뭐 곧 몇 달 내에 밝혀지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파면 촉구 긴급 탄원이 39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분노하고 계시고 네.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을 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윤석열 파면 지금 3월 31일 오전 지나고 있는데 월요일인데 이번 주 4월 4일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4월 4일을 또 마지노선을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지노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4월 4일까지는 되었으면 네. 하는 것은 제 희망이고 그렇게 뭐 될 가능성이 뭐 없다. 없다고도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게 지금까지 마지노선 정해서 넘어온 게 몇 주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저번 주가 넘어가면 사고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죠. 진단했고 이미 예. 사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4월 4일 또 마지노선 기다리고 행동을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 1일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바로 오늘 해서 왜냐하면 뭘 기다립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또 위법한 앞으로도 안 상황이니까. 하겠지. 제가 내일도 안 하고. 이게 아까 드리다가 뭐 좀 길어질까봐 말씀 안 네네. 드렸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나치에서 나치가 전제 독재를 할 수 있게 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법률가들이 거기에 부역했다는 점이 있어요. 제가 읽은 뭐 책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독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업적 양심만 최소한 지켜도 독재는 일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법률가들이 정말 자기들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만 지켜도 윤석열이 복귀할 일이 없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복귀해서 제2, 제3의 계엄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 김건희라고 하는 온갖 거짓과 그런 것으로만 지금 주술과 이런 것으로만 엮여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서 영구 집권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